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험일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33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11월 30일입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제가 있는 장소는 저의 옥탑방을 벗어나서 의정부역 역정근린공원에 와 있습니다. 여기 저 멀리서 안중근 의사님 동상이 보이고, 이제 달려가면서 총을 쏘는 형상이고요. 예, 앞으로는 전철이 보이고. 오늘도 어김없이 IT 바리스타 송민섭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고한 대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는 아는 바가 없으니까 우리 송민섭 선생님이 얘기를 심도 있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선 말씀해 주시죠. 네네, 인공지능이 사실 최근에 이제 언급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역사가 꽤나 오래된 단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된 건 이제 1950년대였고요. 그렇게나 일찍, 진짜, 오래전부터 등록해요. 그때 당시에도 컴퓨터가 있었나요? 컴퓨터에 이제 초기 모델들이 막 나오던, 고민되고 막 이랬던 시절이었고, 컴퓨터라기보다는 일단 구체적인 형상은 없지만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걸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제 고민이었겠죠. 전자기기가 발달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기술도 발달한 거네요. 그럼 같이. 네네네. 네. 계속해 주시죠.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일상에 이제 쉽게 다가온 거는 아마 이제 1997년도에 세계 체스 대회에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기고 승리를 했습니다. 맞아요. 세계 체스 챔피언을 이겼다 그래서 뉴스에 저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체스로 사람을 이겼어.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렇죠. 걱정 많이 그래도 했죠. 체스는 이제 경우의 수가 좀 비교적 적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로부터 한 20년이 지난 이제 2016년에 인공지능이 이세돌 구단과의 바둑대회에서 승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한테 인공지능이라는 게 공포심도 좋고 또 기대도 좋죠. 네, 되게 이제 친숙한 단어로 다가오게 된 거죠. 사실 이제 역사를 보면 이제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이 되어 있었고, 또 이렇게 정확하게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계속 발전은 되고 있었거든요. 네, 아직 이렇게 정확한 정의는 없어요. 저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억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만화책을 보면 이게 나쁜 악당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지구를 침공한다 이런 내용, 그런 게 이제 공상과학 만화에 많아 갖고 인공지능을 좀 부정적으로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저 같은 경우엔 아마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 많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하면 왠지 두려움의 대상. 내 일도 뺏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를 통제하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인공지능의 기술적인 부분 되게 어렵고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 실생활에 인공지능이 도용되고 접하고 있는 거 우리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걸 알고 있으면 저희들도 아무래도 유익한 정보가 되겠죠. 인공지능은 실제 이제 수많은 데이터들을 사람보다 이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미지를 인식한다거나 아니면 수많은 데이터에서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사람들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인공지능이 더 인간을 앞섰다.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뭔가 사고를 하고 판단을 하고 이런 부분까지 더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건 인공지능 스피커예요. 요 근래 카카오인가 아니면 어디 LG인가요? 어디서 출시했던 그 스피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카카오에서도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SK텔레콤, KT 같은 통신사에서도 냈고 카카오, 네이버 같은 포털에서도 내고 있고요. 대화를 간단한 대화를 해주는 스피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대화라고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그 네.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목소리 데이터에서 네. 그 언어의 구성 요소들을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아, 자기가 이제 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형태소만 분석을 해서 그걸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음성 파장을 인식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리 안에 있는 그 음성의 내용들을 분석해서 예를 들어 날씨를 알려줘 그러면 날씨를 물어보는구나. 내일 날씨, 오늘 날씨, 아니면 지역의 서울 날씨, 대구 날씨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거를 이제 정보로 찾아주는. 그러면 인공지능 하기에는 약간 초보적인, 우리가 생각하기엔 초보적인 맞습니다. 단계네요.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죠. 네. 그래서 뭐 최신 인기가요를 재생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주변에 이제 버스 정보가 이제 공개돼 있으니까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그리고 원하는 TV 채널을 확인하는 이런 정도.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 경우에는 그 스피커를 통해서 쇼핑도 하고요. 네. 또 메신저로 문자를 발송하는 일까지도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들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음성으로 문자를 보내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문자로 만들어서 전송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실제 저희가 쓰고 있는 핸드폰에도 그 기능은 다 있어요. 예를 들어 엄마에게 곧 집에 갈게라고 문자 보내줘 이런 것들 다 되거든요. 그 정도는 다 되는 거고. 그것도 인공지능이 약간 도용된 거네요. 그러니까 이용된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처럼 하는데 거기서 필요한 부분만 캐치해가지고 이제 프로세스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에는 인공지능이 조금 들어가 있는. 예. 그리고 IBM이라는 회사에서는 왓슨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예. 이 인공지능은 이제 그 세계의 다양한 환자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고요. 네. 거기서 이제 빠르게 분석을 해서 의사들이 이제 진료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인간한테 유익한 인공지능이네요. 그죠? 그래서 초기 암 발견하는 비율은 오히려 이제 숙련된 의사보다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어차피 이제 데이터를 갖다 놓고 거기서 찾는 거니까. 그죠? 어쩌면 기계가 빠르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뭐 3D로 스캔했던 그 사람의 신체 데이터들을 보면 사람의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는 되게 작은 점까지도 이제 뭐 인공지능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실수를 최대한 커버한다는 거죠, 인공지능으로.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보면 네. 인간 의사가 내리는 진단보다 이 컴퓨터 왓슨이 진단한 내용을 조금 더 신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도 있었고요. 향후 의사는 인공지능에 대체될 직업으로 1순위로 되겠네요. 그럴 수 있지만 의사 입장에서도 사실 이렇게 자기 판단을 100% 믿지 않고 이렇게 믿는 게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 확신을 갖는 건 아무래도 위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그 왓슨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왓슨의 이제 결과를 보면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걸 이제 아마 수술하는 부분은 아직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술은 직접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완전 대체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의사의 그 이런 영역에서도 많은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료 쪽에서 인공지능은 이렇게 또 활용되고 있고 또 다른 분야는 없습니까? 맞습니다. 그 법률 쪽에서는 사실 이미 이제 오래전부터 쓰고 있었는데요. 이게 기존 판례들이 수십만, 수백만 건의 문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공부하려면 인간의 진짜 머리로는 몇 년이 걸리죠, 몇 년. 다 외울 수도 없고. 그렇죠. 뭐 이제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자기 영역을 두고 이제 한정된 분야에서 이제 뭐 접근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이렇게 시간은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죠, 오래 걸리죠. 근데 이 많은 데이터들을 딱 컴퓨터에 넣어놓고 필요한 데이터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거랑 가장 비슷한 옛날 판례들을 찾아줘 이렇게 된다면 몇 초 안에 그게 끝나는 상황이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인도 쉽게 활용할 수가 있겠어요. 아까 의료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은 의료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초등학교 수준의 글자 텍스트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만 돼도 검색을 할 수만 있으면 이걸 보면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정보 같은 걸. 근데 이게 단순히 텍스트를 검색하는 분야뿐 아니라 이제 글 쓰는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이제 많이 대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제 글 쓰는 분야는 참조적인 영역인데. 그렇게 생각했지만, 자, 이런 부분을 얘기를 드릴게요. 오늘의 날씨, 아니면 증권과 그 이슈,
아니면 스포츠 뉴스 이런 들은 되게 일정한 포맷을 가지고 있는 기사들이거든요. 예, 그렇죠. 딱딱 수치로 떨어지는 것들이죠, 다들. 그렇죠. 오늘은 예를 들어 오늘은 뭐 최초 기온 얼마, 최고 기온 얼마, 서울 지역에는 비가 올 확률이 몇 프로 이런 것들, 아니면 증권에서는 전체적으로 증권이 뭐 어느 정도 등락했다, 폭락했다 뭐 이런 것들. 네. 스포츠는 A팀의 어떤 선수가 홈런을 날려서 몇 대 몇으로 이겼다. 일정한 포맷을 가지고 있는 기사들이잖아요. 예, 예. 결과가 딱 떨어지는 것들.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이제 초안을 작성을 하고 사람이 보고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반응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뭐 기자나 네. 뭐 라이터라고 그래야 되나요? 카피라이터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에 대체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 저희가 받아보는 인터넷 뉴스 중에도 아주 네. 많은 부분은 이미 로봇 기자들이 네.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 예. 저도 얘기 들었는데 이미 일정 부분은 인공지능을 네. 도용해서 기사를, 왜냐면 또 빨리 속보성 기사는 또 인공지능 하는 게 맞습니다. 빠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활용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실생활에 가까이 왔다는 거는 또 새삼 실감하네요, 오늘. 근데 오늘 이제 기초적인 단계고, 일본에서는 실제 인공지능이 직접 작성한 소설이 네. 문학상 1차 전형을 통과해서 이슈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요? 창작 소설을 썼는데 그게 테스트에 1차 통과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오, 이게 벌써 작년 이야기예요. 인공지능 소설가도 나오겠네요, 이제. 나올 수 있죠. 야. 근데 그 다음 이슈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나게 되는 소설의 저작권은 누가 갖느냐. 이게 이제 로봇이 가져야 되느냐, 아니면 이 로봇을 개발한 개발자나 아니면 시스템 매니저들이 가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는 또 나올 수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한 법리 분석도 또 인공지능이 하겠네요. 네. 예. 그리고 우리 이제 다들 이제 휴대폰 쓰시잖아요. 네네. 이동통신사에서도 인공지능의 활약이 좀 대단합니다. 가장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죠, 아무래도. 그렇죠. 쉽게 이제 예를 하나 들면 이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사의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이제 스팸 문자나 스팸 전화 이런 부분들을 걸러주는 일이거든요. 예,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사람들 다 내용을 파악하고 듣고 맞나? 이거 스팸이야 이렇게 걸러버리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인공지능이 직접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팸 문자를 검증하는데 스트레스를 인간이 안 받고 인공지능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스팸 문자는 이미 예전부터 처리가 됐었고요. 최근에 이제 스팸 전화까지.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스팸 전화를 생각을 해보면 한 번호로 다양한 번호에 자주 거는 사람들. 그 패턴을 그렇죠? 찾아내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죠. 예.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5초 이내에 전화번호를 끊어버리는 전화들. 그리고 예를 들어 30초 이상 통화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전화들. 이런 패턴들을 입력을 해놓으면 이거는 스팸이야, 아니야.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분석할 수 있죠. 이게 빅데이터하고 또 연결이 되네요, 인공지능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를 넣어놓으면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면서 조건에 맞는 것들을 스팸으로 다 걸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편리한 것 같은데 왠지 왜 이런 것까지 통신까지 인공지능이 와서 통제를 한다는 게 약간 좀 꺼림칙하긴 합니다. 실제 이제 인공지능은 사람의 두뇌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인공지능에 움직임을 돕는 기계 장치가 결합이 되면 좀 더 다양한 일들을 또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부착된 로봇이네요. 그렇죠. 일종의.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뉴스로 많이 접해서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거죠. 자율주행 자동차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운행하는 거다. 네. 아까 말씀드린 이미지를 읽고 판단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라고 하는데요. 이 센서가 주변의 환경을 빠르게 인식하고 분석해서 자동차를 제어하는 기술이 들어가요. 벌써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율주행은 상용화 단계까지 왔다고 하는데 미국에는 이미 팔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법률적인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거기에 종사하는 수많은 직업군의 이런 이해관계 이런 것도 있어서 또 쉽게 또 정착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것도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예. 그 인공지능 자동차는 뭐 신호나 주변 장애물, 앞차와의 간격, 뭐 네. 기타 이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 운전 중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고, 위험 네. 이런 것까지도 판단해서 오히려 사람보다 더 정확하고 빠르게 자동차를 제어하고 사고를 방지하는 능력. 향후 앞으로는 운전면허가 필요 없고 인공지능을 다룰 수 있는 컴퓨터 실력이 운전면허를 대체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어요. 먼 미래는 그럴 수도 그렇게 되지 있고, 않을까. 자동차의 모양 자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이제 사람 직접 운전을 해야 되니까 앞쪽이 핸들이 이렇게 튀어 있는 네, 구조이지만 운전을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앞이 튀어 있는 부분들이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무서울 수도 있고. 그렇죠. 되게 빠른 속도로 달려.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 스크린으로 대체될 수도 있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예. 뭔가 다른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다른 컨텐츠를 읽는다거나 뭐 이런 자동차의 모양도 바뀔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일종의 4차 산업혁명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보면 이제 자동차 붙은 경우고 네. 요즘 로봇암이라고 해서 이제 로봇팔? 사람의 예. 팔을 대체하는 그런 기술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사람의 손과 같은 로봇과 결합을 하게 되면 또 다양한 제조업에서 많은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로봇암 같은 경우에는 뭐 생산 현장에서는 뭐 사람 인력을 대체하는 그런 기계로 뭐 오래전부터 그렇죠. 사용되고 있죠. 특히 자동차나 정밀 분야에서는 네네. 로봇암을 거의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중공업 말고 예를 들어 음식을 만드는 요리 분야에서도 활용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제조업이 아닌 이런 네. 자영업이나 실생활에서도 로봇암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음식이라는 건 사실 정확하게 이제 재단되어 있는 재료, 양, 물, 양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조리 시간을 맞춘다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레시피라고 하는. 예.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놓고 그거에 맞게 움직이게 세팅을 해놓으면 네. 인공지능이 판단해서 정확하게 물이 끓고 있어. 다음 재료를 넣어야 돼. 예. 다음 재료는 어느 정도 크기로 어떻게 잘라야 돼. 다 네. 데이터가 있으니까 네. 음식을 만들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내일 원한다면 똑같은 맛의 음식을 같은 시간에 딱 받아서 먹을 수 있게 돼요. 이게 일반 음식점도 그렇지만은 구내식당이나 군대 네네네. 같은 경우에 취사반이나 이런 데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대량으로 음식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 되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죠. 예. 그 인공지능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로 수치화되거나 아니면 반복적인 패턴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거를 정의를 해서 A부터 Z까지 수가 있는 것들은 인공지능을 벌써 많이 사용하고 있네요.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편집장님 말씀해주신 부분이 약 인공지능이라는 영역이에요. 약. 이제 패턴화되거나, 네. 근데 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네. 강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좀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학습을 하고 데이터를 이렇게 이 데이터 쭉 주고 여기서 이런 부분 스팸이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예. 그냥 데이터를 통으로 넣어요. 넣으면 얘가 어떤 게 스팸일까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해서 분류를 한다거나 요리 재료만 던져주면 얘가 창조적인 요리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 강하고 약하고 나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강 인공지능 네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하는 영역을 거의 많이 대체를 많이 하네요. 네네네. 앞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쪽 분야가 있습니다. 강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그게 활성화된다 그러면 네. 인간사회 이렇게 실생활에 우리 인류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이거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것도 발생할 것 같은데 지금. 네네. 그거에 대한 지금까지 이제 제가 다양한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요리를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있고요. 네. 예를 들어 이제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거에 맞게 이제 대처를 하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또 새로 만들어지는 직업들도 많이 생겨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인간은 더 창조적인 방향을 또 강조를 하면서 직업을 개발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사례들을 예를 들면 이제 의학 박사님들은 네. 그런 자기의 경험들을 인공지능에 더 쏟아 넣어서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학습을 돕는 그런 네.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네. 통신사의 그런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도 이제 더 정확하게 그런 걸 가려낼 수 있게 변수들을 다양하게 던져본다거나 이런 걸. 그리고 요리사도 로봇에게 더 많은 레시피나 이런 데이터들을 제공하면서 좀 더 이제 기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이 뭐가 됐던 네. 인공지능이 들어온다고 해서 자기 갑자기 없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죠. 이제 지금 내가 하는 일에서 인공지능이 오면 어떻게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한다면 아마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더 앞서갈 수 있는 인간으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내지 향후 발전하는 미래에 대비해서 아주 좋은 팁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할 일이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더 네. 특화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조성을 좀 가미해서 더 특화된 거를 그러니까 변형이래 변형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더 특화시켜서 거기에 적응하면은 자기만의 또 직업 세계가 열릴 수 있다. 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더 열심히 애정을 갖고 잘하면 인공지능이 같이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저처럼 무지한 사람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이 왠지 인공지능 시대가 오는 게 왠지 좀 달갑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컴퓨터가 처음 막 이제 처음 이제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내 일을 다 얘네들이 뺏어가면 어떡해 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사람들이 다 컴퓨터를 잘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어려웠던 일들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내 일을 다 뺏어가면 어떡해.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인공지능이 더 도와서 쉽게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도 결국은 인간이 만든 거니까요. 맞습니다. 예. 뭐 옛날에 말을 타던 뭐 말을 끌던 마부가 자동차가 네, 나와서 맞아요. 운전기사가 됐던 것처럼 네네. 이제 뭐 인공지능이라서 운전기사가 필요 없다 그러면 인공지능을 또 조종하는 그런 일을 종사하는 그런 분야에 또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결론적으로는 살기는 피곤한 세상이 오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인간이 더 편한 게 아니라 인공지능 때문에 더 피곤하지 않을까.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인가요, 소식은? 네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유익하고 아주 우리 실생활에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T 바리스타 송민석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